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저속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20년 동안 호른을 배워오면서 몇 가지 원칙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개똥철학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 저는 이 원칙들이 비단 악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제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또 제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건강관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 제가 배우고 또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원칙은 뭘 하더라도 꾸준히 할 것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야사 하이패츠 다들 아실 겁니다. 이분께서는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선생 그리고 비평가가 알고, 또 사흘 쉬면 청중을 포함해서 모두가 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호른을 쉬게 되면 이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특이한 근육들, 입술 주변의 코너 같은 근육들을 우리가 씁니다. 이런 근육의 컨디션이 정말 사흘만 쉬더라도 너무너무 나빠지는 것을 대부분 느끼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매일 연습하면 예를 들어서 나의 악기를 부는 성능이 하루에 0.01%씩 마치 복리이자가 붙는 것처럼 좋아집니다. 굉장히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게 악기를 놔버리면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되면 그냥 하루에 10%, 20%씩 펑펑 빠집니다. 정말 그 한 번 이렇게 폭락하는 경험을 해보면 그때부터는 이게 트레이닝이 저절로 돼서 마치 파블로피안 반사처럼 그냥 계속 해야 되겠다. 어찌되었던 간에 매일매일 연습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자동차에 마우스피스랑 호른을 두고 틈만 나면은 조금이라도 연습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뇌의 가소성도 있고 또 근육의 컨디션도 있고 머슬 메모리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올라갈 때는 계속 숲밖에 없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수련 과정이 저는 일종의 무술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권도나 요가 이런 것들을 수련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연습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그 연습 과정에서 또 황홀경을 실제로 느끼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단순한 음형으로 톤 연습을 한다거나 도, 미, 도, 솔 이런 도약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메트로놈을 켜놓고 정말 30분씩 그냥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삼매의 그런 순간이 오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정말 연습이 일종의 명상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또 호흡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건데요. 이 호흡 마음챙김 명상이 잘 되고 나면 내가 내뱉는 호흡이 따뜻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손도 따뜻해져 있고 내 몸의 긴장이 싹 풀려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기 전에는 내 몸에 긴장이 있었는데 이 긴장이 싹 풀려서 내 몸이 이완되어 있는 느낌 그리고 호흡이 따뜻해져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바쁜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연습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연습을 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오히려 줄어드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매일 빠짐없이 연습을 6개월, 1년, 또 5년, 10년을 하고 나면 점차 이 연습이 내 삶에 통합된다는 경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간혹 이제 취미로 악기 하시는 분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와는 반대의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른이라는 악기는 펀디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펀디멘탈이라는 게 결국에는 호흡도 좋아야 되고 테크니컬 스터디도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얹혀져서 결국에는 음악성이 추가되어야 하는 것인데 평소에는 전혀 연습을 하지 않으시다가 오케스트라에서 어떤 곡을 연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악기를 꺼내서 며칠, 몇 주 연습을 하고 다시 악기를 접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정말 10년을 악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아질 게 없는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되고 대개는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은 몇 년 하다가 악기를 접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꾸준히 연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반대로 벼락치기 연습을 하는 좀 좋지 않은 모습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빠르게 또는 벼락치기를 해야 되는 것들, 결과를 중요시하는 것들, 이런 문화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현성 작가님과도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김현성 작가님이 책에 썼던 것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입시에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치동에 몰리고 또 서울에 몰리고 이런 것들이 집값을 밀어 올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교육에 결국에 몰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더라도 하기가 싫어서 최소한의 시간만 공부에 투자를 하고 최대한의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라는 것은 해보면 그 과정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겁니다. 책을 읽어도 도파민이 나오고요. 글을 써도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 과정 자체가 습관이 되고 이런 것들을 평생 동안 반복해서 수행을 하면서 학자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과정 자체가 싫다라고 전제를 해놓고 공부를 접근하면 결국에 최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결과, 즉 과실만 따먹고 싶다라는 자세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 중심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의 일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 정진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어보고 그 과정에서 산매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세로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적이고 원칙적이고 또 엄밀한 방식으로 정진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은 사실은 비단 악기뿐만이 아니라 나의 몸 건강, 또 마음 건강, 그리고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포함한 지금 현대인의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량 전반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하면 이 펀디멘탈에 집중하는, 그래서 내재 역량을 고양시키는 이런 꾸준한 노력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일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즐겁고 몰입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은퇴한 것과 다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낙도의 삶과 비슷한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100세 시대에는 결국에는 이런 삶의 자세, 과정을 즐기는 삶의 자세가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느는 연습과 쓰는 연습이 있음을 알 것이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제가 이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이렇게 걷는 분들 중에서 사실은 저분은 저렇게 걸으시면 관절 고장 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방식으로 걸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포츠 동작이나 또는 뭐 걷기 운동, 맨발 걷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나한테 상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부상의 위험을 줄이면서 이런 운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영양 상태도 충분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도 되어줘야 되고 평소에 자세도 좋아야 하며 스트레칭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신의 근육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며 코어 근육을 포함한 근육의 컨디션도 어느 정도가 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진분수 형태의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반대로 가분수형 운동이 된다.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걷기나 달리기나 또는 등산 또는 특정 스포츠에 너무 많은 자원을 분배를 내가 하고 있고, 하지만 펀디멘탈은 굉장히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홀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농업적인 근면성이 필요해서 잘 연주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계속해서 갈고 닦아진 상태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완벽한 악기의 상태, 잘 조율된 피아노와 같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연습은 물론 삼매경에 빠진 상태로 하면 굉장히 즐겁지만 사실 이제 많은 분들한테는 꽤 지겨운 연습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 연습에 대한 시간 투자를 너무너무 아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곡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잘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확대시켜서 다양한 조로 올리고 내리면서 굉장히 느린 속도에서 조금씩 메트로놈 템포를 올리면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미스톤이 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프레이징이 정확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정말 뭐 한두 마디를 하루 종일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되어지면서 동시에 펀디멘탈 관리가 되면 결국에는 연습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습들을 안 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만 주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펀디멘탈이 더욱더 취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감탄고토 스타일, 단 건 삼키고 쓴 거는 뱉어버리는 식의 연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쓴맛이 나는 잘 안 되는 프레이즈를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프레이즈에서 이 도약이 제대로 깔끔하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도약을 다시 다른 음형으로 만들어서 내가 악보공책에다가 비슷한 음형을 다양한 도약으로 만들어서 새로 일단 작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연습곡을 만든 다음에 그 곡을 매우 느린 템포부터 굉장히 빠른 템포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신경을 굉장히 덜 쓰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기를 즐겁게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연주하려면 처음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연습의 루틴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만약 1시간 연습할 시간이 생긴다고 하면 첫 20분은 톤 연습, 그 다음 20분은 테크니컬 스터디, 마지막 20분은 곡과 관련된 연습,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처럼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에는 그걸 안 한다고 해서 티가 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들에 시간 분배를 하지 않은 것, 집중력 분배를 하지 않은 것이 결국에는 내가 10년을 호른 취미 생활을 해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펀디멘탈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전문 직업인 또는 연구자로서의 삶에도 비슷한 형태로서 관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호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톤과 같은 펀디멘탈과 또 나의 테크니컬한 역량, 그 다음에 음악성, 세 가지 중에 가장 취약한 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발목을 잡아서 결국에 청중이 괴롭게 되거나 또는 나의 성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연구자나 전문 직업인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내가 하기 싫어서 원문을 읽지 않거나 또는 교과서를 읽는 것을 멀리하거나 나의 인지적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 대충대충 일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루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내가 정말 다루어야 하는 내 전문 분야에서 당장 내가 진격해낼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를 찾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서 관행처럼 하고 있는 어떤 행태들이 또는 진료가 지금 현재의 최신 연구나 또는 실제 환자에서 경험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질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요. 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연배 정도 되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점점 더 읽는 것들을 귀찮아하고 또 쓰는 것들을 귀찮아하고 직접 무언가를 돌리는 것,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본인의 연구자로서의 기량을 유지하고, 그래서 현상을 통해서 또는 내가 진료를 하면서 내가 새로운 연구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센서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연구 실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히 제가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은, 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교과서를 읽거나 또는 논문을 읽는 것을 굉장히 도외시하고 강의록과 족보만 본다는 겁니다.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험 바로 하루 전부터 족보를 달달 외워서 밤을 새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다 갖다 버리고 오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일견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리지널 웍스라고 하는 논문들을 모은 것이 리뷰 논문 종설이고, 이 논문을 또 모은 것이 교과서가 되고, 이것을 요약한 게 강의록이고, 그 강의록에 정말 꼭 필요한 에센스를 또 시험 문제로 내게 되고, 이 시험 문제와 답을 그럼 외운다. 문제와 답만 외우면 나는 그 분야에 대해서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상 누각형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만 지식을 습득하고 또 잃어버리기를 반복한다면 결국에는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제대로 남지 않고 내 머릿속에 격자틀이 되는 데에는 실패하는 것이죠. 반면에 최근에 작고하신 투자자인 찰리 멍거가 누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접 분야 또는 나의 전문 분야의 여러 가지 책들, 그리고 읽기 싫지만 정말 많은 문서들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로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야에 지금 풀지 못하는 문제들도 인접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다뤘는지를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머릿속의 격자틀을 최대한 촘촘하게 또 최대한 넓게 확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서를 본다거나 리뷰 논문을 본다거나 심지어 리뷰 논문의 근거가 되는 오리지널 페이퍼까지 들여다본다,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에게 장기적으로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펀디멘탈을 쌓는, 그러니까 쓰는 연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내 몸과 마음 상태가 건강해야 하며 또 건강하고 마음 챙김된 상태로 몰입된 고품질의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속노화 생활 습관으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무언가에 최상의 몰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충분히 운동하고 또 술, 담배는 줄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로운 상태가 될 때 단 10분의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연습 효과가 최고조에 이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몰입된 연습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콩쿠르를 준비하기 위해서 호른을 굉장히 급하게 연습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22년이었는데요. 이때 과제곡이 상당히 어려워서 정말 악기 연습을 시간을 일단 늘려서 이 과제곡을 빨리 안보를 해야 되고 또 테크니컬하게 빨리 정복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근을 하면 이미 밤이 되는데 그 후에 연습실로 달려가서 허겁지겁 매일매일 연습을 했고, 처음에는 잠을 줄여가면서 연습을 하고 저녁을 굶고 연습하고 이런 식의 연습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소리가 거칠어지고 프레이징이 점점 더 난잡해지고 기계가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고요. 미스톤도 점점 늘었습니다. 마음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올라오게 되고 연습 과정에서 하루에 몇 번 반복해서 이 곡을 내가 완수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강박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정작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수개월 동안 정말 교착을 경험했는데, 노르웨이 음악원에 있는 호른 연주자이면서 교수인 율리우스 프라네비키우스의 글을 읽고 아차 하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좋은 호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저 악기 연습하는 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레칭도 해야 되고 명상도 해야 되고 요가도 해야 되고 알렉산더 테크닉 연습도 해야 되고 수영도 해야 되고 조깅도 해야 되고 웨이트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항상 잘 먹고 또 잘 자야 된다는 것을 그의 교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여러 건강 영역들의 선순환을 이미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뜨악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동안 까먹고 있었던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고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나니까 그 이후로는 연습 시간도 훨씬 줄였는데요. 시간을 줄이면서 오히려 마음 챙김된 상태로 몸이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된 상태로 연습을 하니까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보다 이완되어 있는 고품질의 연습을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요즘에는 아무리 짧게 연습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연습 전에 최대한 마음 챙김된 상태를 만들고 또 건강한 몸 상태를 만들어서 산만한 자극을 제거한 다음에 연습을 차분하게 시작하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적인 경험이지만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또 워낙 이 농경시대적인 근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일만 뼈 빠지게 노력해야 된다는 좀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호른으로 입시를 한다라 그러면 정말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연습실에서 나오지 않고 호른만 불어야 되고요. 야구를 더 잘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배팅 연습만 정말 열심히 한다거나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주변에 보게 되면 골프 연습은 열심히 하시는데 그 골프 연습의 기본이 되는 신체적인 펀디멘탈을 개선하는 연습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죠. 앞서 말씀드렸던 가분 수영 운동 그리고 진분 수영 운동과 또 연결이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무리해서 연습하고 나의 가처분 시간을 줄여가면서 나를 갈아 넣어가면서 한다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나에게 성과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어떤 과유불급의 피크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과해지고 나의 나머지 영역들이 망가지게 되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해쳐지게 되고, 일을 예를 들어서 하루에 16시간, 18시간, 20시간 가까이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나의 모든 대사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결국에 그 끝에는 나의 퍼포먼스까지 떨어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갓생을 살아야 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거꾸로 풀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약간은 악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을 떼줄 때 그제서야 내 몸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되찾고 오히려 퍼포먼스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많은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이 악셀러레이터를 밟는 데에만 너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조직이 원하는 좋은 결과에서는 오히려 조직이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채찍질을 당하는 결과에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번아웃과 가속노화에 빠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상황, 또 내 몸을 너무 심하게 억지로 갈아넣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또 성취감을 느끼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이런 과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보상과 내적 동기부여가 아닌 스트레스 호르몬 축적의 계기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결국에는 번아웃만 생기는 거죠. 이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에는 업무 효율마저 떨어뜨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의 안녕도 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녕까지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가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호른을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칙들은 서로 겹치는 면들이 많고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 챙김된 상태, 그리고 몰입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고, 그래야 또 머릿속에 여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의 이유와 목표를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느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가 있고, 또 쓰는 연습을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러한 꾸준한 연습이 만들어낸 나의 몸과 또 예민한 귀는 내가 연습을 해야 할 이유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역량 축적의 선순환에 따르는 자기 효능감과 또 몰입감은 직업이나 취미의 여부를 넘어서서 어떤 악기, 어떤 취미가 되었던 간에 풍요로이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낙도의 삶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취미 또는 직업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퍼포먼스 앵자이티, 무대 공포에 대해서 그동안의 저의 노하우와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더 안정된 사람이 되는, 더 나은 발표, 강연,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